왼쪽 이렇게 생긴 거는 교실입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걸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표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친한 친구를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호주 학교 등록을 했는데 첫날부터 어떻게 입학을 해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 많으시죠? 자, 이 사진들은 제 아이들 사진인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옛날에 저도 처음에 학교를 보내면서 걱정했던 부분들, 그리고 몰랐던 부분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좀 봐주세요. 첫날에 학교를 가면요,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고 나면은 이쯤 오피스라는 게 있죠. 오피스 쪽으로 쭉 가시는데요. 보통 왼쪽 이렇게 생긴 거는 교실입니다. 교실. 그리고 저 뒤에 농구장이 있고요. 자, 그러면 오피스로 가시겠죠. 이쪽에 오피스가 있는데요. 이런 데 오피스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입학 첫날, 그러니까 등교 첫날 준비물은요, 도시락 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복을 입어야 되고요. 물병 챙겨야 되고, 여권 및 서류, 모자는 매해 텀 1이랑 텀 4는 모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기구는 한국에서 챙겨 오시고요. 노트도 챙겨 오시면 좋은데, 필기구랑 노트는 학교마다 주는 데가 있고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데가 있으니까 입학할 때는 조금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학 전에 학교가 문을 열면은요, 서류를 미리 갖다 줘도 됩니다. 첫날에는 8시 반 정도, 오전 8시 반 정도에 오피스로 가셔서 거기 가서 뉴 스튜던트라고 얘기를 하면요, 선생님이 와서 아이를 반으로 데려갑니다. 오피스라는 이 간판이 없는 경우에는 리셉션이라고 간판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교복은 당연히 입고 가고요. 교복은 교복 구매 샵에서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알려주는 대로 다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가방도 메고 가야 됩니다. 입학 첫날에는 어머니만 떨리는 게 아니라 아이 상태는 극도로 떨려요. 꼭 안아주고 손 꼭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시기 바라고요. 첫날에 하셔야 될 것 딱 하나, 화장실 위치만 꼭 정확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 위치도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게, 보통 학교 안에서는요, 특히 초등학교는요, 화장실을 학생 혼자 보내지 않고 친구들 한두 명 같이 그룹으로 화장실을 가게 하기 때문에 화장실 위치를 꼭 외워둘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아이들이 긴장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화장실 위치만 꼭 기억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선생님하고 인사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인사를 할 때 우리 아이가 많이 떨린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만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사진처럼 어머니가 사진을 찍어 두시면 나중에 되돌려보는 사진이 될 거고요. 그럼 호주 학교랑 한국 학교랑 뭐가 다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초등학교 과목을 보여드릴게요. 수업 과목은요, 영어랑 수학은 매일매일 하는 편이고, 사회랑 과학을 통합해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술, Creative Arts가 있고요. 그 다음에 Personal Develop, 이거는 PE라고 하는데요. 체육, 그리고 음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멜번 쪽은요, 제2 외국어를 필수로 배우는데 학교 하나당 한 개의 제2 외국어를 배웁니다. 즉, 영어는 국어에 해당되는 거고요. 제2 외국어는 French 아니면 Italian 이런 언어들도 있고요. 한국어 있는 학교도 있고 중국어가 있는 학교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배웁니다. 수업 시간은 보통 시드니나 브리즈번 쪽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고요. 멜버른은 오후 3시 반까지 수업하는데, 어떤 학교는 학생이 너무 많으면 하교를 할 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날에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School finish time이 언제냐 물어보고 나서 3시 20분이다 라고 하면 10분 전에 가서 기다리시면 되고요. 반 앞에서 픽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마다 부모님이 이 문을 넘어가면 픽업이 안 된다라는 걸 고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건물 앞에서 기다린다던가 이렇게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 마치고 담임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물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첫째, 둘째, 아이가 둘 이상일 경우는 둘째를 먼저 물어보는 게 맞고요. 첫째는 둘째 반으로 오라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어머니께서 잘 기억하시고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기대되는, 가장 걱정되는 날이 첫째 날 하교 후인데요. 첫째 날 하교 후에는 저는 이제 패턴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을 워낙 많이 만나보니까 보통은 이제 픽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저녁 먹고 잘 때까지 학교
학교에 대한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엄마 있잖아 한국은 이렇잖아 호주는 이렇다 엄마 있잖아 우리 반에서 나보고 애들이 천재래 수학을 잘해서 천재래 신기하지 엄마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못하는 게 아니야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 학교랑 한국 학교랑 다른 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건 애들이 첫째 날부터 도시락을 안 싸고 매점에서 음식을 런치 오더 해가지고 주문해서 먹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걸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점 얘기도 많이 하는데 매점을 캔틴이라고 하는데요. 매점 얘기하는 애도 있고 정말 많이 들어주세요. 그런데 단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표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친한 친구를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교할 때 표정을 딱 보시고 웃는다. 그러면 신기한 게 너무 많았고 재밌었다라는 의미고요. 표정이 좀 안 좋거나 슬프다. 그러면 친구를 못 찾았다라는 건데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 주세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랑 놀고 싶은 애가 호주 친구가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놀고 싶은 애는 다른 친구인 거예요. 얘가 와서 나랑 노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놀고 싶어서 혼자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그 그룹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아이가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날 친구들도 다 기억 못 하거든요. 우선은 어머니께서 표정이 울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첫날에는 어머니가 딱 한 가지만 하셔야 돼요. 많이 들어주고 나서 저녁을 빨리 먹이고 빨리 재우세요. 자, 이제 둘째 날과 셋째 날 정도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친한 친구를 사귀었을 때는 친구들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요. 학교를 일찍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도시락과 내 도시락을 비교하고 엄마 나도 내일부터 빵만 싸줘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참고로 제 애들은 한국 음식만 싸가요. 제육볶음덮밥, 김밥, 유부초밥, 삼각김밥은 주로 싸가고요. 그리고 스파게티, 파스타 이거 정도 싸가는데 제 애들은 오히려 그걸 되게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한식을 싸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애들 성향마다 다르고 친구들 분위기마다 다르니까요. 만약에 첫날에 도시락을 비교해서 엄마한테 어떤 요구를 했다. 그러면 첫날에 빨리 장 보러 가셔서 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일차에 친구를 못 사귀었을 경우에는요. 담임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한국하고 차이점은 한국은 담임 선생님 휴대폰 번호를 보통 받잖아요. 그런데 호주는 담임 선생님하고 전화 연락은 되지 않고요.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는데 부모 알림이 같은 앱을 받으면 우리 애가 나 아니면 첫날에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런데 친구들 그룹에 좀 조인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냐 요것만 쓰셔도 돼요. 보통 하루 이틀 안에 다 친구 사귀입니다. 도시락은 보통 런치 박스가 있고요. 런치 백이 있습니다. 호주 학교는 미술 수업, 음악 수업, 체육 수업을 갈 때 이 도시락에 런치도 있지만 음악 시간, 미술 시간 중간에 먹을 수도 있고 이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런치백까지 꼭 구매를 하시기 바라고요. 도시락을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제가 캔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캔틴에서 런치 오더가 가능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학교에서 런치 오더에 대한 안내를 받아놓고 나중에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학교는 급식이 없고요. 그 대신 런치 오더를 매점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신발을 신고 학교 생활을 합니다. 실내화라는 건 따로 신지 않고요. 그리고 교복을 입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바닥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바닥 생활에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 아이들은 하나같이 수학 천재 소리를 듣는데 이 이유가 한국 아이들이 구구단을 다 외우잖아요. 그래서 구구단을 아는 것만으로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서 다 지쳐지진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한국 문화와 호주 문화가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야야야 부르면서 친구를 툭툭 치면서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아이들한테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크록스나 샌들은 신으면 안 됩니다. 운동화나 아니면 학교에서 정해준 검은색 구두를 신어야 되고요. 결석할 경우에 학부모 앱에 꼭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비자 학생은요. 출석률 80% 이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플 때만 결석을 하시고 그리고 지각을 할 경우에 학교 오피스에 들러서 늦게 왔다라는 그 티켓이 있거든요. 레이파스라고 하는데 레이파스를 들고 픽업을 해서 교실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아이가 아플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픽업하라고 전화가 오거든요. 학교에 꼭 호주 전화번호를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보통 호주는 친구
친구랑 트러블이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선생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알아봐 줄래? 라고 이메일을 쓰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증인처럼 불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피드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이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은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시드니 유학생은 스쿨존 안에 집을 못 구해서 입학을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유학원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스쿨존 안에 집을 구하는 건 필수고요. 그 다음에 집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전기가스 인터넷도 등록을 했다라는 이메일 받아서 점수를 채워야 되는데 이거 자체로 100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5점은 이건 정착 서비스를 따로 하기 때문에 정착 서비스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저희 레모네드는 입학 전에 집을 다 구해놓고 갑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걸 거예요. 3번부터 말씀드릴게요. 언제쯤 친구를 사귀냐면요. 보통 일주일 정도면 친구를 사귀는데 만약에 중간에 친구를 바꾸거나 아니면 나한테 오는 친구보다 내가 사귀고 싶은 친구한테 다가갈 때는 사귀는 게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차에 아이가 그때도 힘들어하면요. 엄마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유학을 가도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유학원이랑 협업을 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살짝만 보내도 대부분이 해결을 되고요. 다들 너무너무 행복하게 유학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인종차별 당하지 않을까? 이 문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너 머리카락 색깔이 까매서 너가 싫어.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런데 유학을 왔다고 해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게 아니라 호주 안에서도 아이들끼리 얼마든지 그리고 한국 안에서도 초등학교 안에서도 아이들끼리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유학을 할 때요. 아이들이 외모를 가지고 다르다고 해서 뭔가를 발언을 하고 왕따를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꼭 기억하실 건 어머니가 아이 말만 듣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나서 전후 사정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적응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든 적응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교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아이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그 첫 관문인 안전하게 유학을 할 수 있기를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고요.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호주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